들어왔어요. 특별법이 뭐냐? 세월호 특별법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뭐냐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잖아요. 그죠? 세월호 사건 과정과,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벌어지는 상황, 그리고 그 이후, 지금 뭐 정청래 의원 정리한 거 110여 가지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많은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을 수사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정부라면, 정부의 지금 경찰과 해경과 법무부라면, 근데 이번 사건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이번 사건을 지금 정부에서 이 세월호 허가내주고, 세월호 고치는 것도 허가해주고, 안전하다고 인정도 해주고, 애들 실으라고 허가를 다 해줬단 말이야. 허가받은 세월호에서 사고가 터져서 애들이 죽은 거야. 그러면 정부도 이게 수사 대상에, 지금 정부 구성원들도 수사 대상인 거야.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뭐냐면, 성역 없이 현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이나 과거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 막말로 노무현 때 어떤 잘못이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 때 실세였던 문재인도 수사할 수 있는 게 특별법이야. 이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은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성역 없이 수사하라, 그 법이에요. 성역 없이 수사해서 그 잘못된 놈들을 찾아내라, 그게 세월호 특별법이야. 그리고 수사를 했어. 근데 정말로 나쁜 짓을 저지른 놈 발견했어. 그러면 얘를 법정에 세워서 처벌해야 되잖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정이야. 수사해서 범죄는 밝혀냈는데 기소를 안 해버리면, 지금 검사들이 야 얘는 우리 편이니까 기소 안 할래, 그래버리면 얘는 처벌을 안 받아.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게 뭐냐, 세월호 사건에 관계된 말단 해경부터 최고 대통령까지 잘못이 있다면 모두 수사한다. 그게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문재인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 그리고 수사를 해서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법정에 세워 처벌받게 하는 게 기소권이야. 수사하는 게 수사권이고,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수사권, 기소권은 그들을 법정에 세워서 처벌받게 하는 거, 그게 기소권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수사권, 기소권을 유가족이 갖는다는 얘기일까요? 유가족이 직접 수사하고 유가족이 직접 기소할까요? 유가족이 뭘 알아서. 유가족이 법을 알아, 수사기법을 알아. 유가족이 직접 수사하고 직접 기소 못합니다. 그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뭐냐면, 유가족이 지명하는, 유가족이 지명하는 전문가 있잖아. 경찰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 중에 유가족이,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의학자도 필요하잖아. 이런 사람들을 유가족이 지명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이 지명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사실 지금 새누리당이나 정부에서 그리고 야당에서도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를 같이 꾸리는 거예요. 현재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야당, 여당, 그리고 유가족이 만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야. 이 유가족의 요구는. 근데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 중에 세월호 문제를 일으킨 해운조합, 한마디로 불량배를 안전하다고 점검해줬던 놈들한테 로비 받았던 국회의원들이 심어놓은 진상조사위원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할까요? 잘 생각해봐. 열심히 일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여당, 야당 의원들 지키는 게 목적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유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3분의 1로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진상조사를, 수사를 하는 거야.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수사하지 않겠어?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으니. 그래서 수사를 해서 범죄자들을 찾아내면 기소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유가족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경찰 출신,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 그 다음 법의학자 출신, 이런 사람들로 전문가들을 유가족이 들여보내서 거기서 진상조사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수사해서 처벌까지 기소를 해서 재판정에서 처벌받게 하자, 그 내용이야. 자, 이게 특별법인데 잘못됐습니까? 아까 특별법이 뭐냐고 질문하신 분,
특별법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신 분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요는 뭐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특별법이 뭐냐는 질문한 사람 이해가 됐고, 두 번째 질문이 수사권, 기소권이 뭐냐였는데, 수사권은 성역 없이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성역 없이 수사한다. 그게 수사권. 그 다음에 기소권은 뭐야? 수사에서 범행이 밝혀지면 법정으로 넘긴다. 그게 기소권. 이해가 돼요? 예. 수사권, 기소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면 그냥 사건을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수사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받는 거야.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세월호 특별법 어때요? 이제까지 무슨 뭐 대학 특례 입학이니 뭐니 그런 얘기들 때문에 특별법의 본질을 몰랐죠. 유가족은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한 적이 없어. 애가 죽었는데 대학 특례 입학이 왜 필요하냐고. 유가족의 요구사항이 아니야. 대학 특례 입학은 생존자들의 요구예요. 그리고 그 안산 단원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요구야. 왜냐면 단원고 학생들이 고3 애들이 수업을 못한 거야. 선생님들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피해를 받잖아. 그러면 그 단원고 학생들을 어떻게 보상해줄까? 그걸 정부기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의논하는 도중에 대학 특례 입학 얘기가 나온 거지. 아니 자식이 죽은 자식이 죽은 유가족이 대학 특례 입학이 왜 필요해? 애가 죽었는데 대학을 누가 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대학 특례 입학 얘기는 유가족의 특별법 얘기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또 의사자 지정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거 유가족이 전체가 요구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명예를 되게 중시하는 유가족이 그 의롭게 죽은 사람으로 인정해달라. 가령이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들 중에 애들을 먼저 구하느라고 탈출시키고 못 나온 사람, 직원 중에 아이들을 먼저 막 탈출시키고 죽은 직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게 세월호 특별법 핵심 내용이 아니라고. 이해가 돼요? 대학 특례 입학은 그러니까 안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뭐라 그러나 배려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이고 유가족 요구가 아니야. 그리고 이 의사자 지정은 그렇게 아이들을 돕다 돌아가신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이 승객들을 탈출시키고 죽은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지? 근데 그것도 세월호 특별법에서 의사자 지정을 핵심 내용으로 다룬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의롭게 죽어간 사람들은 의사자로 지정하자. 당연한 요구 아니냐? 그걸 왜 반대하냐고. 그걸 왜 반대하는 거야. 남을 돕다가 죽은 선생님이나 직원은 당연히 의사자가 돼야지. 근데 이걸 갖다가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그랬다. 아주 의도적인 악의적 거짓말이지. 유가족들이, 단원고 학생들이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했고 대학 특례 입학이 되면 서울대 갈 애들 떨어지고 단원고 애들이 간다. 그 말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대학 특례 입학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새끼들이 하는 말이야. 대학 특례 입학은 무슨 얘기냐면 이 단원고 학생이 지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해서 나 여기 받아주세요가 아니야. 대학 특례 입학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잘 들어요. 어느 대학이 자기네 정원이 8,000명이야. 그 대학에서는 8,000명까지만 대학생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대학이 애들이 절반 정도가 반수를 해. 그러니까 1학기까지만 다니고 그 다음에 등록을 안 해. 그러면 이 학교는 신입생을 뽑았다가 절반이 부도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뭐가 필요한 거야? 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게 필요한 거야. 중간에 학교를 그만둘 걸 대비해서 애들을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대학 정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함부로 맘대로 못 늘려. 그러니까 특례 입학이라는 걸 주는 거야. 학교별로.
우리 학교에서 그 정원의 5% 안에서 만약에 단원고 학생, 8,000명의 5%면 몇 명이야? 400명. 400명 안에서 만약에 단원고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고 싶다 그러면 그 애들을 성적을 안 보고 특별히 받아주고 싶다. 대학의 요구야. 대학 특례 입학은 학생들의 요구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서울대나 고대, 연대에서 단원고 특례 입학을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야. 대학 특례 입학은 대학교들이 애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 외로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 특례 입학을 허용해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한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허용해 준 거야. 만약에 그런 허가 없이 단원고 학생들을 어느 학교가 받았다. 그러면 그거 불법 부정입학이 돼. 학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대학 특례 입학 몰랐다 손? 지금 대학 특례 입학이 뭔지 지금까지 몰랐다 손? 이제까지 대학 특례 입학이 뭔지도 모르고 유가족들이 대학 특례 입학 요구한다고 그랬지. 꽤 많네요. 제가 한 번밖에 설명 안 해서 대학 특례 입학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학 특례 입학이니 의사자 지정이니 떠들고 다니는 새끼들이 왜 그렇게 떠들었냐 하면 이게 성역 없는 수사권이 특별법의 핵심이거든. 특별법이 통과되면 성역 없는 수사권이야. 그럼 지네가 수사 대상이야. 수사 대상인 놈들이 거짓말로 특별법을 반대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의사자 지정을 유가족 전체가 요구한 게 아니야. 왜 그 선생님 중에 애들을 먼저 탈출했다가 도로 들어가서 애들을 구하고 돌아가신 선생님 계시죠? 2학년 일반 선생님인가가 애들을 막 구해줬어. 탈출까지 했다 도로 들어가서 돌아가셨어요. 그 선생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비정규직 직원이 승객들을 먼저 탈출시키고 죽었잖아. 그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얘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당연히 요구하잖아. 그지? 그런 사람은 의사자 지정해줘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줘야 되는 거잖아. 나머지 유가족은 자기 자녀를 의사자 지정해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 그런 거야. 의사자 지정 얘기는 거기서 나온 거고, 대학 특례 입학은 그게 대학교에서 국회의원한테 요청한 거야.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요즘에 애들이 대학을 많이 안 가잖아. 그래서 정원 미달이 된 학교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애들이 일단 등록했다가 한 학기만 다니고 그만둔 학교도 많아. 그런 학교들은 애들을 일단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원 외로 애들을 더 받고 싶은데 건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 서해 5도 있잖아요. 연평도 피격 사건 있었지. 연평도 피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연평도 말고 나머지 옆에 있는 섬 5개 지역에 학생들을 전부 대학 특례 입학을 지금까지 5년 동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때 너무 충격받았다고 연평도 지역의, 그러니까 서해 5도 학생들은 천안함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부터 5년, 10, 11, 12, 13, 14, 5년째 대학 특례 입학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대학 특례 입학이라는 건 학교들이 요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수 잡아서 정원을 늘리고 싶은데 그냥 늘리면 불법이 되니까, 부정입학이 되고 불법이 되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사안에 한해서 서해 5도 애들은 우리 학교에서 성적 이외로, 정원 외로 더 뽑겠다. 정원 외로 더 뽑겠다는 거야. 그게 대학 특례 입학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이, 이 수사 대상인 놈들이 뭐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냐면 우리 자식은 피 터지게 공부했는데 단원고 애들한테 밀려서 서울대 못 간다. 개뻥이야. 예. 그 개뻥이야. 대학교에서 애들 확보하려고 대학 특례 입학을 요청한 거지. 아니 애가 죽었는데 유가족이 뭐하러 그걸 요청하겠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게 뉴스에 나왔던 얘기야. 이게 김현정 쇼에 나왔던 얘기인데 안 들은 거 아니야 니네가. 뭔 말인지 알았죠? 예. 대학 특례 입학이라는 건 대학교에서 정원 외로,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요즘에 다 그렇잖아. 요즘에 대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는 그래도 등록한 학생의 90% 이상이 계속 다녀요. 근데 나머지 대학은 절반 정도가 중간에 그만둬. 편입하거나
반수하거나 그러잖아. 그러니까 일단 정원으로 딱 뽑아놨는데 학교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원에 입학을 하기 위한 정원 외로 애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특례 입학 제도를 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 특례 입학을 받아주는 학교가 애들을 더 뽑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 자기가 가고 싶다고 아무 데나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대학 특례 입학 제도를 몰랐을까요? 그 댓글 부대가? 알면서 거짓말한 거야. 김현정 뉴스쇼에 이 대학 특례 입학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다고. 알면서 일부러 거짓말한 거야. 왜냐? 공부 잘하는 애들 엄마들 속상하라고.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고등학교 엄마들이 다 반대할 거 아니야. 아니, 그 단원고 엄마들이, 그러니까 단원고 아이들의 사고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어머, 이런 내 자식처럼 슬퍼했어. 그런데 단원고 애들 때문에 우리 애가 대학을 못 가? 그럼 안 되지. 화가 날 거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다른 고등학교 엄마들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유가족이 반대한다. 첫 번째는 잘못하신 게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본 거야. 합의를 했는데 유가족이 반대하고 있어. 이유가 뭐냐? 그 세월호 특별법에는 여야 의원들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이 반대하는 이유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이 요청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수사해서 기소까지 할 수 있어야 그게 세월호 특별법이잖아. 그걸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이 밀실에서 합의를 본 거야. 자기네들 성역 없이 수사할까봐 수사권을 축소하고 특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넉 달 동안만 수사한다. 그게 여야 합의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만들자라고 안을 만들어 온 건데 그 내용으로는 그러면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돼야 안 돼요. 수사하는데 2년은 걸려. 조사하는데 2년은 걸리는데 넉 달 만에 조사해라. 그것도 박근혜가 임명한 특검으로. 근데 박근혜는 수사 대상이야. 그날 당일 7시간 어디서 뭐 했냐? 수사 대상이야. 왜 박근혜 정부 해수부에서 선박 안전 의무를 없앴냐? 그거 수사 대상이야. 수사 대상인 박근혜가 특검을 임명을 해서 넉 달 안에 대충 하고 넘어가자. 당신 자식이 그렇게 죽었는데 합의해 주겠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진실이라는 게 뭔가요?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거구나. 그럼 다시 해야지 뭐. 자, 이번 세월호 사건은 왜 터졌냐 하면 원래 우리나라의 여객선은 20년만 운행할 수 있어. 그런데 이명박이 해운조합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선박의 운항 기간을 30년으로 연장을 해준 거야. 그래서 유병언이가 일본에서 폐선된 배를 사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운항을 한 거야. 원래는 만약에 20년이었으면 그 배 안 사와. 왜냐하면 그 배가 운항이 안 되니까. 근데 이명박이 30년으로 늘려줬기 때문에 배를 사온 거야. 수사해야 되겠지, 과정. 유병언이가 어떻게 이명박한테 로비했나 수사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이 배를 사갖고 와가지고 배를 만들었는데 배를 만들 때 이 배 잘못 만들어졌어. 증축이 잘못된 거야. 그럼 이게 운항허가가 나지 말아야 돼. 근데 운항허가를 내줬어. 누가 내줬을까? 한국선급이라고 박정희 때 만들어진 기관에서 내준 거야. 이 기관이 박정희 때부터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내항선, 우리나라 안에 다니는 모든 배 운항허가를 독점적으로 내줘. 거기 문제가 생긴 거야.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얘네가 독점적으로 운항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로비의 창구가 되는 거야. 다른 데선 운항허가를 못 받아.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한국선급에 돈 싸다 주고 배 허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선급 이거 왜 독점권을 가졌냐? 그리고 왜 잘못 고쳐진 배를 허가해줬냐? 조사해야 되겠지. 이거 조사 오래 걸려. 이것도 2년은 걸려. 그 다음에 이 배를 잘못 고쳤는데
이 배를 원래 우리나라의 법에 선박 안전 의무 조항이 있었어. 선장이 안전 점검을 해서 배가 제대로 고박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화물이 제대로 안 묶이거나, 아니면 배에 이상이 있으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걸 박근혜가 없애버렸어. 왜? 선장들이 그렇게 거부하면 그 배를 고칠 때까지 출항을 못해. 그럼 선주가 손해를 봐. 그러니까 선주들이 로비를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 조항을 없애버린 거야. 수사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매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전점검을 세월은 안 받았어. 근데 안전점검 받은 걸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줬어. 해운조합이란 데서. 수사해야 되겠지. 근데 이 해운조합에 그런 짓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제까지 운영할 수 있었냐? 국회의원들이 해운조합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온 거야. 그리고 해운조합을 뒤를 봐준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이겠지? 얼마나 걸릴까? 이거 수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2년 넘게 걸려. 거기다가 국정원이 여기 또 끼어들어. 이 배가 국정원 소유인 것 같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 국정원도 수사 대상이야. 그런데 그걸 박근혜가 특검 2명 임명해가지고 넉 달 만에 수사 다 되겠어? 그게 다 해결이 되겠어? 안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자, 망치 부인이 설명한 세월호 특별법 이해가 된다. 팩트야, 이거. 이거 이미 뉴스로 다 나온 얘기만 하는 거야. 내가 팩트가 아닌데 얘기하면 벌써 잡아갔지. 이해가 다 되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 자, 그래서 박영선이 굉장히 야당 대표로서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도요, 그런 의원들이 있대. 누군지 이름 좀 밝히라고.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라고 그 박영선 합의안에 동의하는 의원들, 3044님, 조용한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름 좀 대봐. 상한 먹고 싶다님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재밌어서 추천을 깜빡했어요. 야! 3044님, 희님, 조용한 선배님 감사합니다. 예, 눈이 펑펑님 감사하고요. 어떤 인간이 이 정도면 됐다고 얘기했는지 이름을 까. 그 지역에서 다시는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 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해야 돼. 진상규명을 하려면 성역 없이 해야 돼. 유진맘님, K동님 감사합니다. 근데 성역 없이 수사를 하려면 지금 기존의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특검을 정해서 하면 걔네들이 정부의 눈치, 국회의원 눈치 보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유가족이 요청하고 그 다음에 국회 여야가 동의한 그런 숫자로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변협의 주장이야. 법조인들이 사법체계 흔드는 거 아니라고.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히 사건의 원인, 배경, 과정, 그리고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것도 수사 대상이에요. 현희덕이님 감사합니다.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안 밝히고 그냥 청와대에 있었다.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러면 청와대에 있으면서 왜 아무 조치도 안 취했냐? 여러분, 이거는요, 대통령 자격 상실 사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노무현이 어떤 사고가 났는데 7시간 동안 대책회의도 없고 서면 보고만 받았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어떻게 했겠어? 이 새끼들이 끌어내가지고 탄핵하고 감옥에 가뒀을 거야. 그죠? 노무현 대통령이 304명의 국민이 수장당하는 순간에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서면 보고 7시간 만에 나타나고 뻘소리 했으면 탄핵하고 지금 벌써 잡아 넣었을 거야, 징역에. 이거 수사 대상이에요. 대통령이, 그리고 해양수산부 매뉴얼에 보면 이런 대형 해난 사고에 이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청와대 전체가 수사 대상이야. 어? 그런데 수사 대상인 박근혜가 그 특검을 임명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거 수사 대상이야, 수사 대상. 그 안전하지 않은 배를 안전하다고 계속 사인해준 해운조합에서 로비를 받고 해운조합이 그런 짓을 하게끔 눈 감아줬던 국회의원들 다 수사 대상이야. 어? 한국 성급의 독점권을 계속 인정해준 정부 수사 대상이야. 연령 제한푼 이명박 정부도 수사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지네들과 수사 대상이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뭉개는 거야. 그래서 이 뭐예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꾸려져서 수사하고 기소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허위사실 유포한 거야. 여러분 그거 알죠? 지금 그 21개의 세월호 특별법 괴담 돌고 있는 거, 그거 허위사실이라고. 세월호 특별법에서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어? 그 괴담을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내가 어저께 그랬지. 내가 어젠가 그젠가 그랬잖아. 이 세월호 괴담을 조직적으로 퍼뜨릴 새끼들이 있다. 그랬더만 오늘 대대적으로 그 뉴스 나왔더만. 어? 그 세월호 대책위에서 공식 발표했죠. 조직적으로 이거 퍼뜨린 세력이 있다. 대학 특례 요구 안 했다니까. 대학 특례 요구한 적이 없다고. 야, 죽은 애가 대학 특례 입학을 왜 하니? 이거 조직적으로요. 이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할 때 일부러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반대 여론, 비판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조직적으로 퍼뜨린 놈들이 있어. 벌레들이 퍼뜨리고 있어. 예. 그래서 이거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도 공범이야.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카톡으로 많이 봤죠? 밴드나 카톡에 그거 올린 사람한테 그 밑에 반드시 댓글을 다세요. 어머, 이거 고소당한대요. 이거 허위사실이고 이 내용으로 카톡을 보내시면 고소당한답니다. 저 이거 제보해도 됩니까? 댓글 다세요. 여러분한테 카톡이나 밴드로 이걸 보내신 분들한테 이거 지금 고소당한다는데 이거 허위사실인 거 알고 돌리는 거예요? 모르고 돌리는 거예요? 이거 돌리신 분들한테 전부 다 사과하세요. 안 그럼 저 이거 세월호 대책위에 제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카톡이나 밴드로 카톡 밴드 라인 이런 걸로 지금 막 돌리고 있어, 이 새끼들이. 조직적으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댓글을 달아서 이거 세월호 대책위에서 이런 글 돌리는 사람 고소한대요. 조심하세요. 이거 빨리 지우시고 사과문 올리세요. 누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그 조직적으로 돌린 놈들이 위축이 돼. 뭔 말인지 알았지? 의사자 지정 유족들이 요구한 적 없답니다. 의사자 지정은 정부에서 지정하겠다는 거래. 의사자 지정 말이 되냐고 막 주장했잖아. 의사자 지정을요, 정부에서 지정해준다는 얘기를 한 거래요. 단원고 학생 전원 의사자 지정이란 건 유가족이 요구한 적도 없고 정부가 요구한 거래. 정부가. 그걸로 세월호 특별법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일부러 지네가 그걸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의사자 지정을요, 정부에서 요구한 거고요. 대학 특례 입학도 야당 의원이 요구한 게 아니래. 대학들이 요구한 거야. 대학들이. 그러면 사립학교들 그거 누구야? 사립학교 재단 이사 출신 이런 의원들이 그거 법으로 만들자고 그래놓고 지금 유가족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나쁜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김영란법을 만들 때, 김영란법은 원래 고위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법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일반 구급 공무원들, 선생님들까지도 끼워 넣은 거야. 그래놓고 이건 너무나 무리한 처벌이다 이러면서 그 법을 뭉개고 없애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원래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법인데 그 법조인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유가족이 동의하는 사람들로 꾸린 다음에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특별법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의사자 지정을 넣고 그 다음에 대학들이 대학 특례 입학 정원 외에 더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대학들이 요구한 거를 지네들이 넣어놓고서는 유가족의 요구라고 퍼뜨리는 거야. 나쁜 새끼들이에요. 쳐 죽이려는 새끼들이야 이거. 어? 예. 그래서 이 세월호 특별법 지금 카톡이나 밴드로 받으신 분 있죠? 카톡이나 밴드 또는 여러분이 가는 게시판에 그 세월호 괴담 올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여러분 지금 즉시 답글을 다세요. 이거 허위사실이고 이런 내용 퍼뜨리는 사람 전부 고소고발한답니다. 빨리 지우시고 사과문 게시하시죠. 그렇게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짓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조직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많이 지금 퍼뜨리고 있어. 그지? 여러분 그 나한테 제보 들어온 거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누구누구한테 받은 건데요. 그러면서 그거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퍼뜨리고 있다는 거야. 스스로 삭제하지 않으면요. 그거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보내주세요. 그 처벌받게 해야 돼 그거. 전부 고소당하게 해야 돼. 빨간 줄을 그어놔야지 그것들이 정신 차려. 어? 아니요. 지금 그렇게 고소해서 무조건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소당하고 경찰에 조사받고 그래야 정신 차려. 어? 이 세월호 괴담 퍼뜨리는 벌레 새끼들 잡는 법 국민이 나서야 돼요. 국민이 나서서 카톡이나 밴드 각종 게시판에 글 올리는 사람들한테 댓글을 다는 거야. 너 이거 허위사실이다. 근데 너 이거 허위사실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이유가 뭐냐? 이 내용 캡처해서 세월호 대책위 법무팀에 보내겠다. 그럼 거기 민변이 고소해 지금. 지금 민변이 고소해요. 예. 내가 무슨 선동을 했어. 네가 감동을 한 거지. 네가 가슴이 흔들린 거야. 네 마음이 흔들린 거지. 내가 언제 네 마음을 흔들었어. 네가 내 말에 공감이 되니까 막 가슴이 흔들려서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선동의 낱말 뜻은 알아? 누군가에게 마음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다. 그게 선동이야. 너 지금 내 말을 듣고 막 내가 하라는 대로 막 하고 싶어? 이 새끼 귀가 얇아가지고. 의지가 있으면 의지를 세우고 듣지를 말든가. 아니 그냥 나가든가. 아니 네가 가슴이 흔들려놓고 왜 나한테 책임지래. 뭐 막 고소하겠다 너.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방화죄예요. 망치 부인이 절도범이에요. 내 마음을 훔쳤어요. 막 웃긴 새끼들이야 진짜.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막 흔들린 주제에 네가 흔들려놓고 왜 나한테 그래. 난 정말 너무 이쁘고 똑똑한 게 문제야. 자, 그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세월호 특별법 박영선이 잘못했다. 전선을 온 국민이 박근혜를 압박하는 구도로 가야 되는데 왜 유민이 아빠한테 찾아갔냐? 자, 유민이 아빠 이제 병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전선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박영선 너 빠져. 국민이 청와대를 압박해야 돼요. 국민이 박근혜를 압박해야 돼요. 세월호 특별법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고.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고 온 국민이 요구해야 돼요. 국민 10%가 동의했어. 세월호 특별법을. 400만 명이 동의한 법이야. 국민 10%야 10%. 8%구나. 왜 안 받아들여? 박근혜는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여라. 박근혜는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여라. 이게 우리의 요구가 돼야 돼요. 예.